난 겁이 좀 많은 사람이야. 공포영화도 보지 않고 무서운 이야기도 듣지 않지. 내가 어릴 때 가장 무서워했던 건 뱀파이어 이야기였어. 그들이 꼭 초대받은 집에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두려웠거든. 열려있는 문은 그들에게 초대를 의미하지. 그래서 난 항상 현관문이 제대로 닫혀있나 몇 번씩이나 확인한 후에야 잠자리에 들었지. 성인이 된 후로 나는 항상 아파트에서만 살았어. 언제나 아파트라는 개념이 마음에 들었거든. 그곳에서는 내게 무슨 일이 생겨도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근처에 있잖아. 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산다는 그 개념이 언제나 안전하게 느껴졌어. 대학에 다닐 때 나는 캠퍼스 근처에 있는 원룸형 아파트에 살았어. 내 방은 아파트의 동쪽에 있었고 다니던 대학은 역시 아파트의 동쪽 부근에 있었지. 하지만 아파트의 정문은 서쪽이었어. 정문을 통해 학교에 가려면 꽤 먼 거리를 빙 돌아가야 했지. 그래서 난 아파트의 정문을 잘 이용하지 않았어. 대신 비상계단 쪽에 있는 옆문을 이용했지. 그쪽으로 나가면 최소한 1, 2분 정도는 아낄 수 있었거든. 그 아파트는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곳이었고 열쇠 대신 카드키를 사용하는 신식 건물이었지. 경비원들도 아주 열심히 일했고 낯선 이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통제했어. 우습지만 나는 어른이 되어서도 뱀파이어라면 이런 곳에는 절대 들어올 수 없으리라 안심하고 있었지. 그러다 제법 쌀쌀한 9월의 저녁에 나는 이상한 일을 겪게 되었지. 그날은 수요일이었고 나는 야간 수업을 듣고 어두운 밤을 가로질러 귀가하는 길이었어. 그런데 아파트에 도착할 때쯤 누군가가 비상계단 근처에 서 있는 것이 보였어. 그는 꿈쩍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가만히 멈춰 서 있었지.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 그는 큼직한 가방을 메고 있었고 그건 그 근처에 사는 대학생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지. 그래서 나는 그가 아파트에 사는 누군가의 친구이며 친구가 내려와서 문을 열어주길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그를 지나쳐 패널에 내 카드키를 댔어. 문이 열렸고 나는 아파트 안으로 들어왔지. 그런데 그 가만히 서 있던 사람이 나를 따라서 자기도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에게 정중하게 말했지. 죄송하지만 아파트 규정상 제 맘대로 낯선 사람을 들어오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자 그는 나를 빤히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 그러다 다행히도 고개를 두어 번 끄덕이더니 문에서 손을 놓고 물러났지. 문은 그와 나 사이에서 천천히 닫혔어. 나는 비상계단을 따라 올라가다가 내 방이 있는 4층에 도착해서 유리창 너머 아래쪽을 쳐다보았지.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어.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고 있었지만 아주 평온한 얼굴에 화가 난 기색은 전혀 없었지. 그날은 그렇게 별일 없이 지나갔어. 하지만 문제는 다음 주 수요일에 생겼지. 그 남자가 또다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야. 내가 카드키로 문을 열고 아파트로 들어오자 그 남자는 또 나를 따라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어. 나는 남자에게 내 맘대로 외부인을 아파트에 들일 수 없다는 말을 반복해야 했어.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에도 남자는 그 자리에 있었지. 다음 주에도, 또 다음 주에도. 그는 한 번도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거친 말을 하지는 않았어. 다만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는 게 짜증날 뿐이었지. 그래서 난 속으로 그 남자를 건망증 인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 아파트 안에 맘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걸 어떻게 매번 까먹냔 말이야. 몇 달이 지나고 시간은 12월 중순이 되었지. 아주 날씨가 굳은 날이었고 하늘에선 흐릿한 눈발이 날리고 있었어. 게다가 난 그 빌어먹을 야간 수업에서 납득하기 힘든 점수를 받았고 짜증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오른 상태였지.
그래서 난 그날이 수요일이라는 것도, 건망증 인간이 또다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도 아무런 신경을 쓰지 못했어. 다만 카드키로 거칠게 문을 열고 쿵쿵거리며 비상계단을 올라왔을 뿐이지. 그런데 내가 2층에 막 도착했을 때 나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좀 늦게 들린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리고 건망증 인간에 대한 것이 떠올랐지. 하지만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그 얼빠진 인간에게 아파트 규정을 설명하고 밖으로 내쫓는 짓은 하고 싶지 않았어. 죽고 싶을 만큼 피곤했고 머리는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얼간이가 아파트 안에 들어왔건 밖에서 멍청이 서 있건 별로 상관없다는 기분이 들었거든. 게다가 아파트의 보안은 이중으로 되어 있었지. 외부와 비상계단 사이의 문은 1차 관문일 뿐이야. 비상계단을 올라와서 실제 복도로 진입하려면 카드키 문을 하나 더 통과해야 되거든. 하지만 어딘가 찜찜한 마음에 4층에 도착한 나는 계단 아래쪽을 슬쩍 내려다보았어. 그리고 그 행동을 곧장 후회하게 되었지. 그가 1층에서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거든. 그와 처음 만났던 날처럼 그는 아래쪽에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어. 하지만 이번엔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유리창 같은 것은 없었지. 마침내 그가 안으로 들어온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쪽을 볼 때 고개를 조금 드는 것과 동시에 시선을 위쪽으로 움직일 거야. 목과 눈을 모두 움직여서 위를 보는 게 보편적인 방법이잖아. 하지만 건망증 인간은 보통의 사람들과는 달랐어. 그는 목을 완전히 뒤로 꺾은 채 얼굴 전체가 위쪽을 향하게 하며 정면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지. 아주 부자연스러운 광경이었어. 게다가 그의 표정은 순수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어. 엄청나게 거대한 미소가 입이 찢어질 듯 걸려 있었고 눈동자는 욕망과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지. 그것은 마치 몇 달이나 기다린 끝에 드디어 이 안쪽으로 들어왔다는 환희처럼 보이기도 했어. 그는 나에게 과장된 동작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 저녁 식사에 초대받은 사람 마냥 마치 자신을 이 안에 초대해줘서 고맙다는 것처럼 보였어.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더니 그 상태 그대로 미친 듯이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어. 공포가 나를 덮쳤고 나는 얼마 남지 않은 계단을 뛰어 올라가기 시작했어. 그는 아직 1층에 있었고 나를 따라잡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했으니까. 4층에 도착한 나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키를 꺼내 패널에 가져다 댔어.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몇 번이나 다시 시도해야 했지. 그러다 마침내 패널에 초록색 불이 들어왔고 문이 열렸어. 나는 복도를 달려 내 방 앞에 도착했지만 방 문을 여는데도 시간이 필요했지. 나는 그 빌어먹을 카드키를 손잡이에 가져다 대고 문고리를 아래로 당겼어.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지. 너무 빨리 당겼기 때문이야. 나는 다시 문고리에 카드를 댔어. 그리고 잠금이 해제될 때까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를 썼지. 그러다 어깨너머로 비상계단 쪽을 돌아보았는데 그가 유리창 너머에 서 있는 것이 보였어. 그는 환희에 찬 얼굴을 유리창에 바짝 붙이고 나를 쳐다보고 있었지. 안으로 들어오려고 문고리를 덜컥거리고 있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지 문은 열리지 않았어. 그때 드디어 내 방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재빨리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가버렸어. 이제 그와 나 사이의 벽은 2개가 된 것이지. 그는 비상계단 쪽 문도 통과하지 못할 거야.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되뇌이며 가쁜 숨을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었어. 그리고 그때 비상계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어. 아무런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나는 건망증 인간이 내 방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 문 아래 작은 틈으로 그림자가 생겨 있었거든. 아주 작은 틈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나는 내가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가 비상계단 문을 통과했으니 내 방의 문을 여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닐 거야. 어쩌면 그는 아파트로 들어오는 첫 번째 문도 간단히 열 수 있었을지 몰라. 그에게 필요한 건 오직
자신을 안으로 초대해줄 사람뿐이었을지도 모르지. 마치 나처럼. 나는 그가 문고리를 덜컥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도망칠 고민을 하고 있었어. 그때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지. 이봐요. 거긴 당신 방이 아닐 텐데 아파트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경비원의 목소리였어. 낯선이가 아파트 안에 들어온 상황에 놀랐는지 목소리엔 당황스러움이 가득 배어 있었지. 그때 위아래로 거칠게 움직이던 내 방 문고리가 멈췄고 이내 경비원의 목소리는 공포로 물들어갔어. 경비원의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들리고 뭔가가 복도를 따라 질질 끌려가는 소리가 났지. 비상계단 쪽의 문이 닫히고 나자 누군가 계단을 따라 내려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기분으로 문 뒤에 무력하게 서 있을 뿐이었지. 나는 내 방에 숨어 일주일을 보냈어. 도저히 밖으로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 하지만 방 안에서도 뉴스를 접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 우리 아파트의 경비원 하나가 지난 수요일 밤 실종되었다는 기사가 떠 있었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시체가 발견되었어. 근처에 깊은 숲속이었지. 배가 갈라진 채 내장이 모두 사라져 있었대. 나는 건망증 인간이 그걸 먹어치웠다고 확신할 수 있었어. 경찰들은 사람들에게 그 숲에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근방을 통제하고 있대. 밤에 인근 지역을 이동하는 것조차 금지된 모양이야. 하지만 나는 진짜 문제는 그 숲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 난 간단한 짐을 꾸려 그 아파트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어. 건망증 인간은 피로 얼룩진 만찬을 즐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가 다시 배가 고파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테니까. 내 새로운 거주지를 밝힐 순 없지만 이곳이 아파트가 아니란 사실만은 알려줄게. 건망증 인간은 아파트만을 노리고 있는 게 분명하니까. 그는 선택의 자유를 즐기는 것 같아. 복도를 따라 늘어선 문 하나하나가 그에겐 골라 잡을 수 있는 음식처럼 보이는 거겠지. 마치 뷔페처럼. 그는 멍청할 정도로 끊임없이 똑같은 건물 앞에서 기다렸고 내 방 문고리를 돌리던 것도 잊은 채 경비원에 만족하며 사라졌지. 그래, 그는 건망증이 심해. 하지만 확실한 건 자신이 사람을 먹고 싶다는 사실은 절대로 까먹지 않는다는 거야. 만약 네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절대로 낯선이가 널 따라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 그를 네가 사는 곳에 초대하지 말라고. 열린 채 남겨진 문은 그들에게 정중한 초대와 같다는 걸 잊지 마.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